명상을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시면 그녀는 이러한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잠시 비틀거렸고 식은땀 때문에 뭐 이렇게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몸에 영향을 주어서 어지럽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성의 정심 수신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 이후에 신체 반응. 그래서 여기서는 어지러움, 비틀거림, 식은땀 이게 다 신체 반응인데 이러한 신체 반응을 설명해주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여기서 주인공은 이러한 생각들로 어지러웠다라고 생각과 신체 반응 이걸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이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나는 신체 반응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런 뭐 별다른 생각도 안 하고 뭐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일어났다면은 이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신체적으로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뭐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설명해주는 의식적인 생각이 없다면 무의식적인 생각이 배경에 그런 생각의 토양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마음 분석에 보면은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신부터 정신. 이게 왜냐하면은 역으로 추적을 해 가야지 좀 더듬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생각의 토양이라든지 무의식적인 생각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한테 이미 나타나 있는 신체 반응과 감정, 신체 반응과 감정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체 반응과 감정은 거짓이 없어요. 생각은 거짓이 있어요. 생각은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을 하지만 무의식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생각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신체 반응과 감정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신체 반응과 감정을 단서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더듬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더듬어진다면은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어떤 생각의 토양을 점검하기가 쉽죠. 쉬울 수가 있죠.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 같은 장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마음만 먹으면 피하는 것이 가능했던 화분이 이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흉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화분이 이제 굉장히 무서워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회피하면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회피를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화분에 대해서 뭐 피하면 되니까 크게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두려워진 거죠. 왜 많이 두려워졌냐면은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피하는 것이 가능했던 화분이 이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흉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더 심해진 불안에는 더 심해진 자신의 생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현실성 점검이 항상 필요해요. 저희가 마음을 뭐 치료해 나가거나 마음을 수양해 나갈 때 명상과 함께 이러한 이제 동양고전이라든지 담배소설을 통한 이런 원리적인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중간쯤에 괜찮아 그녀가 실수를 해놓고 손톱을 물을 뜰 때마다 이게 쭉 그 자신의 어릴 때 이야기잖아요. 어린 시절의.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토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생각의 토양의 형성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 사이가 좋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 선생님도 좋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행운은 드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각의 토양 형성에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경무를 해나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내 생각의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또 살펴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성의 아주 생각의 토양의
극치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극치를 향해서 노력하는 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단지 이게 상처를 덜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를 자꾸 해지어 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경무를 해야죠. 경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제 과거의 상처를 원인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는 건 마음은 아프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내가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면 과거의 그 상처는 물론 아픈 일이지만 그거는 그런 일이고, 지금 내가 이제 경무를 해나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12번째 줄, 단락 하나 끝나기 전에 위에 보면 모든 불행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레 찾아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렇게 믿어버리면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행이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네.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것은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은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내가 손쓸 수 있는 건 손써 나가면서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여기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모든 불행을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믿어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네. 불안 안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과도한 불안에는 과도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과도한 불안에는 과도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그 다음 그거 두 번째 밑에 줄 보면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할수록 늘어선 화분들만 시선 속에 들어왔다. 요거도 보면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마음과 신경을 쓰는 마음이 사실은 이제 겨루고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려는 마음과 신경 쓰이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마음이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행동과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 뭐 요럴 때는 신경을 쓰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네. 요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 하는 스마트폰에도 관심을 주고 뭐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게 네.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아까 봤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할수록 늘어선 화분들만 시선 속에 들어왔다. 그 바로 밑에 줄 뒤에 보면은 그녀는 화분들에게서 시선을 거두려고 애썼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거.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거. 명상으로 연습이 되면 이런 게 좀 더 쉬워지고요. 일단은 해피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어떤 내가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을 처리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주하고서도 처리해낼 수 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처리해낼 상황이 아니라면, 내 심리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탁 노출되면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이제 노출하면서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뭐 책은담이나 이런 구절에도 나오지만, 일단 힘들다면 일단은 차단을 해놓고, 하지만 차단하면 분명히 편안은 하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차단된 상태에서 일단 내 심리적인 걸 성찰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좋아진 만큼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나 차단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약물 치료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러한 그런 이 이야기들이 저희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신약이든 한약이든 일단은 감정적으로 일단은 안정되도록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 하지만 그 안정된 상태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성찰해야 될 부분을 성찰해 나가면 나중에는 약을 안 써도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찰 과정 없이 그냥 약만으로 감정 조절하는 것에 멈춘다면 계속 감정 조절해야 되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